안녕하십니까? 국어TV 여명입니다. 지금 윤미향 사건과 정의연 그리고 우리의 불쌍한 할머니들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건이 지금 일파만파 평지풍파를 일으켰죠. 이거는 계속 진행형인데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뭐냐?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정권을 충성하는 부역자들의 아킬레스건은 도덕성이다 하는 것인데요. 세 가지를 다루겠는데요. 어떻게 윤미향이가 국고보조금 13억도 받고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0억 원이란 삥 땅을 뜯어서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그 다음에 이게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를 안성에서 샀는데 7억 5천만에 사서 4억여 원에 팔았다. 그 과정에 누가 끼어들었나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5.18 그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거짓말을 해댔고, 세 번째는 과거에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33인이 위안부 할머니 33인 독립선에서 33인이 아니고 33인이 윤미향이나 정의연, 정대협을 저격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걸 일단 좀 다루겠는데요. 보시죠. 안성 위안부 쉼터 이게 지금 그 이전에 윤미향이나 정의연이나 정대협이 돈은 모금했는데 쓴 곳은 없다. 그죠? 불분명하다. 회계 처리도 불분명하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장례 비용을 다 거뒀는데 그 돈도 착복을 했다. 쓴 곳이 나타나지 않는다. 뭐 장례 비용 거뒀다 그러는데 준 돈이라고는 20만 원, 30만 원 뿐이 없다. 그 할머니들한테.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회계고 회계 부정이고 그냥 횡령 사기죠. 횡령 사기.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선의를 포장해서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죠? 이게 문재인 정권의 정권을 지탱하고 문재인 정권을 유지하고 문재인 정권이 실존적으로 나타나는 이게 민낯이고 도덕성입니다. 윤미향의 남편은 김삼석이었다. 둘인 부부고 김삼석이는 말 그대로 주사파고 또 뭐다? 국가보안법 위반행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윤미향 같은 경우도 학력 세탁을 했다. 복지과를 나오고 한신대를 나오고 이화여대 복지과를 나왔다.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이 7년 동안 이 할머니들의 쉼터를 관리하면서 술판을 벌이고 일본 과자를 먹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이규민이가 등장한다. 이규민이는 전 안성신문 대표지만은 이규민이는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다. 김삼석이하고 윤미향의 남편인 김삼석이하고 이규민하고는 2009년부터 수원시민신문 기자로 기사를 게재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규민이가 안성신문 대표니까 김삼석의 수원시민 말도 어려워. 얘네들은 수원시민신문 대표 수원시민신문에다가 기고도 하고 김삼석이도 이규민의 안성신문에다 기고했다. 이런 애들이 뭐냐 말이죠. 이 토착 토우 세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토착 토우 세력. 지방지도 아니죠. 일간 동네 신문을 갖다가 신문사 대표라 해가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광고 유치하면서 그리고 자기들을 안 도와주면 삥을 뜯고 폭로하고 이런 애들이에요. 이게 이거는 뭐 민주당 애들도 그렇고 이 좌파들도 그렇고 우파 애들도 꽤 많아요. 이게 이 이규민이라는 애하고 또 금호스틸 하우스 대표라는 애가 있는데 공동으로 안성신문을 운영했고 이규민의 친구인 김땡땡 금호스틸 하우스 이게 또 안성신문 운영위원장이네요. 이게들이 이 김땡땡 부부가 한 땡땡인데 안성 위안부 쉼터 첫 소유주인데 안성 위안부 쉼터 첫 소유주인데 이 한 땡땡이라는 김땡땡의 부인이 윤미향한테 7억 5천만 원에 매각을 했다. 이 당시에 이게 4억 정도의 가치도 안 됐고
신문에 나오는 걸 보면은 한 1, 2억 정도뿐이 가치가 안 됐다. 그런데 7억 5천만 원을 윤미향한테 매각했고 지금 4억 얼마에 7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손절매도 이런 손절매가 없죠. 반 이상을 손절매를 했다. 그러면 이게 뭐냐? 김상석이, 김삼석이, 윤미향이, 이규민이, 김땡땡, 한땡땡은 모두 다 한 통속이다. 지들끼리 갖다가 자전을 돌리면서 돈을 헤쳐먹었다. 이렇게뿐이 이야기가 안 돼요. 음? 당시에 7억 5천만 원이면 2013년도면은 그죠? 이명박 정권이 태어나가지고 노무현 정권의 금융위기하고 2010 그죠? 2013년에 박근혜 때 2013년에 박근혜 때 말이죠. 이때도 부동산 값이 아주 개판이었어요. 그럼 7억 5천만 원이면은 강남 아파트를 사요. 강남 아파트를. 당시에 30평대, 40평대를 샀어요. 솔직히 30평대 샀을 거예요. 그러면 마포 같은 데나 또는 종로 같은 데도 7억 5천만 원이면 50평 이상을 샀어요. 7, 80평 샀을걸요 아마. 그런데 이거 시골에 있는 274제곱미터면 얼마입니까? 37이 20, 38이 24, 80평. 80평 정도의 대지에 있는 건물을 하나 샀어. 이거 안 봐도 말이야 37이죠. 그죠? 지들끼리 해먹었다. 이렇게 되고, 그죠? 삥을 뜯었어. 누구한테? 국고보증은 삥을 뜯고, 현대중공업이 삥을 뜯었어. 오늘, 내가 5월 17일 밤늦게 이 영상을 찍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죠. 5.18 인터뷰. 내일이 이제, 이 방송되는 오늘이 5.18 기념식이 열리는데, 거짓말을 해대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기념식에 대통령들이 참석하지도 않고, 또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도 못하게 해서 유족들이 따로 기념행사를 가지는 그런 식으로 그 기념식이 조금 폄하된다 할까 하는 것이 참으로 분노스러웠다. 그리고 5.18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노무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솔직히 5.18이.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나야 된다 하는 게 정상이죠. 여기서 이 말에 뭐가 있나? 김대중을 버리겠다. 앞으로 노무현이를 우상화시키겠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알기로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5.18 기념식에 한 번씩은 참석했어요. 근데 신문기사에 나오기를 2008년과 2013년에 이명박 첫 해, 박근혜 첫 해에 5.18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문재인은 참석 안 했다 하고 거짓말하고 또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도 못하게 했다. 천만의 말씀. 못하게 했으면서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당시에. 그죠? 이런 게 대통령이라니까. 이런 게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작자부터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이제 지들이 190석 됐다. 막 가자. 국민들이 눈치는 보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문재인과 그 부역자들이 하는 게 우리는 지금 절대 권력을 가졌어. 절대 반지를 가졌어. 우리가 말하면은 우리를 190석을 만들어준 그 무지몽매한 국민들은 우리를 믿을 거야 하고 그냥 거짓말을 해대는 것이죠. 세 번째는 33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기자회견을 한 것이 있다. 중앙일보가 특종으로 또 보도를 하는데요. 2004년 일이다. 이런데요. 자, 한번 읽어보드릴게요. 위안부 2번 울린 정대협 문 닫아라. 33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만약 누군가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정대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이냐고 묻게 된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명칭을 액면대로 해석해보자면 한국을 대표한 시민단체로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정신대로 끌려간 위안부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뤄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한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큰 버팀목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는 모두가 흑우일 뿐 실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서 자신들의 입속만 채운 사람들이 집단이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2번 울린 사람들이라고 고한다. 33인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성명서 낸 거예요.
정대협이 발족될 당시인 1990년 11월 16일 당신들은 정대협 간판을 내걸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과 한일 간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정대협을 발족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역사에 묻혀 숨지게 살아온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얼마나 가슴 벅찬 구호처럼 들려왔는지 지금도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겹도록 흘린 눈물은 당신들의 본래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들춰지면서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대협은 우리를 앵벌이로 판 악당들의 집단입니다. 정대협은 우리를 앵벌이로 판 악당들의 집단입니다. 하고 33인의 할머니들이 성명서를 냅니다. 이때 당시에 정대협 사무총장은 윤미향이었고 그 다음 해 2월부터는 계속 윤미향이는 상임대표를 받았다. 그러면은 윤미향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 정대협과 정의연은 완전히 복마전을 넘어서 양아치들이 들어가서 돈을 해먹고 돈을 파내는 곳으로 전락했다 하는 것이죠. 한심하죠. 그죠? 이 33명의 할머니들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제 일부 전문만 읽어드렸고 정대협이라는 것은 이 정대협과 정대협 이퀄 정의연 이퀄 윤미향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정대협이라는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과는 정반대의 길을 달렸다. 두 번째, 위안부 문제를 빌미로 자신들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이 정대협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2번 울린 사람들이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역사의 무대에 앵벌이로 팔아 배를 불려온 악당들이다 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2004년에 무궁화회. 이거 말이죠.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이 나라의 이 꼴이. 응?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도덕성이에요. 비도덕성, 비양심. 이런 것들이 윤미향 생긴 꼬라지를 봐봐. 윤미향 생긴 꼬라지를. 나는 곁에 오는 것도 싫어해. 솔직히 저런 꼬라지가. 근데 이 비천한 것이 윤미향이라는 것이 집안이 어떨지도 모르고 이거 한번 집안을 한번 붙어보면 말이죠. 엄청나게 가난하게 자랐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가난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갖다가 7년 동안 쉼터 관리를 맡으면서 7,580만 원을 그렇게 줬죠.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 얼마나 천박하고 비천한 것들이 지금 사회 주류로 올라가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응? 정상적으로 가난하고 비천했지 몰라도 개천에서 용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제도권에 들어와서 사회에 봉사하고 그래서 부호를 닦았다면 부호를 쌓고 그죠? 명예를 가졌다면 그거는 난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윤미향 이것들은 길거리 양아치들이 이 조사해 보면 뒷조사해 보면 생긴 거 윤미향이 이거만 하다가 어떻게 할머니들을 이용해 가지고 지가 유명 인사가 되고 갑자기 NGO 대표가 되고 갑자기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게 되고 정부와 같이 일을 하게 되고 문재인 정권에 들어오게 되고 이 정의원 애들이 뭐예요? 국회의원 되는 애들도 있고 장관 되는 애들도 있잖아.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 때. 이까지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이런 방송 올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